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가 변동이 조금 있었는데요. 밑으로 좀 떨어졌죠? 약간 소폭 하락한 모습이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약간 보합세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좀 많이 빠진 느낌이고 음, 아직 그래도 상방 추세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아직 각도가 살아있는 느낌이고요. 좀 더 기다려 봐야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게 꼭 시장에서 하락하면은 조정되는 분위기다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다 보니까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나스닥 그걸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나스닥 별 변동이 없는데 벌써부터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500도 한번 볼까요? 500도 또 거의 똑같고 다우지수도 비슷하고. 근데 한 달 동안 수익률은 비슷하네요. 한 달 동안은 수익률이 비슷하고 세 달, 네, 세 달 동안 지수가 그래도 낮긴 하네요. 오픈도어는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3개월 동안 보시면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게 너무 과학이지 않나? 이렇게 좀 일직선으로 가는 거 보면은 좀 신기할 정도로 일직선으로 가 있고 점점 기간을 늘리면은 수익률이 저 밑으로 떨어지죠. 오픈도어 주가가 이렇게 여기는 거의 변동 없이 가긴 했네요. 변동 없이 이렇게 가고 오픈도어는 쭉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변동폭을 즐기기 싫으면은 지수에 투자하는 게 맞긴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네요. 오늘은 뉴스 기사가 특별히 없고요. 데이터도 한번 볼까요? 음, 새로 고침해 보면 역시 기간은 똑같은데 이 수치가 좀 올라갔죠. 요거는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요게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800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데이터가 이제 한 3월로 넘어가면 지금 2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3월로 넘어갈 때쯤 저희가 한 4월 되고 나면 3월 데이터를 좀 보여주기 때문에 3월 데이터 한번 보면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X 기사 봤는데 X 의견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제가 그냥 참고할 만한 그냥 그런 의견들 모아서 캡처해 봤고요. 요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신규 주택 가격은 고점 대비 20% 하락했다. 새 주택의 평균 판매 가격은
2022년 중반 49만 7천 달러에서 현재 40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8년도에 발생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택 침체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래프를 제가 다운 받아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뭔가 가격의 변화가 있는 건데, 요것도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그래프랑 좀 유사한데 S&P 500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S&P 500은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갔잖아요. 얘도 바닥을 찍고 이제 뒤늦게 이 사이클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2년, 앞으로 3년은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그래프만 봐도 S&P 500을 좀 빼닮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고 이 모든 거는 돈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과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한번 봤고요. 딴 거 보면은 현재 강세장이 S&P 500을 훨씬 더 높이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이 강세장 초입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S&P 500이 2013년 4월 20년과 2007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호를 보낸 장기 강세장의 11년 차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는 추세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한 16년과 20년 동안 지속된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래프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횡보 구간이죠. 이 횡보 구간이 총 3번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구간이었다. 지금 이 횡보 구간을 벗어난 이 이후 모든 게 그냥 쭉 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뭔가 보면은 이 기간, 이 네모 박스 기간 동안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죠. 이만큼 계산상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의 의견은 2027년에 끝날 수도 있고 2029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뭐 이 얘기거든요. 이 강세장에.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가서 요만큼 올라갔는데 요게 또 요만큼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죠. 2029년도 쭉 보면 이 박스 끝을 보면 거의 과학인데 이만큼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중간에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코로나나 이런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벤트가 있는 거지 이게 강세장의 영향이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돈이 풀려서 잠깐 올라갔다가 좀 안정화시키려고 잠깐 내렸다가 다시 이 과학적으로 그래프가 45도 각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다 위에서 조정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으로 보면 신축 중위 가격은 2022년 고점 대비 19% 하락했고 신축 평균 가격은 고점 대비 15% 하락했다. 이게 지금 세주택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게 약간 건설업체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나오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까 요 데이터랑 같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건데 잘 보시면 S&P 500 주가 변동하고 좀 흡사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갑자기 이렇게
2021년 기준, 20년 기준으로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거 보면은 쭉 2020년 기준으로 쫙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아, 얘도 지금 약간 바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대로 다시 기존 우리 S&P 500 그래프처럼 다시 찍고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거의 과학이거든요. 엄청 신기한 상황이고, 요것도 보면은 미국 국채 발행은 현재 팬데믹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수준으로 다시 엄청 찍어냈다는 얘기죠, 돈을. 국채 총 발행량이 거의 7조 달러에 달해요. 2023년도에 엄청 뿌렸나 봐요. 근데 한 해 동안 23조 달러를 국채를 발행을 했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뿌려대는데 9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부터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랑 좀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근데 또 GDP 대비 미국 정부 지출 비율은 2차 세계대전 수준이다. 또 지출을 또 엄청 많이 하나 봐요. 돈도 많이 뿌려대고 지출도 많이 하고. 여기에 또 그래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국채 발행을 2020년 기준으로 쫙 뿌렸잖아요. 그럼 이때 주가 그래프도 쫙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긴축 정책을 한다고 2022년까지 쫙 줄였다가 다시 이만큼 뿌린 상태고요. 이 그래프만 봐도 S&P 500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돈 뿌린 양과 비슷하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참 과학이죠. 반등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율을 2% 되돌리고 싶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최종 목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0년 1월 이후 2% 추세선 위에 11% 추가 인플레이션이 지어질 때까지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긴축 정책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인하로 가면서 분위기가 이제 긴축 정책 거의 종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그래프 보면 좀 신기해요. 이 CPI를 2%대를 이렇게 쫙 관리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2020년부터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CPI가 안 잡히는 거죠. 2%대를 못 잡고 이만큼 올라간 상태고요. 이게 결국엔 2024년도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냥 단지 전년 대비 이제 여기서 완만하게 가는 거죠. 요 그래프를 보면 여기부터 이제 완만하게 가는 거죠. 야, 요 선이 위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아요. 이 갭이 생긴 상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서부터 또 과학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픈도어 기사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있어서 한번 보면 지금까지 추세선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폭발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3.75, 그 다음에 5달러까지 간다고 하네요. 이 희망회로를 막 돌리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 세계인들이 어쨌든 이 오픈도 주가 그래프를 보고 상승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점선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단기적으로 다 모든 이들이 이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제가 오픈도는 부동산과 관련된 주잖아요. 부동산 관련주를 딱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주기가 지금 얘가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굳이 따지고 보자면 이렇게 S&P 500은 이렇게 반등하고 간 상황인데 이게 부동산은 시기가 늦게 도래하는 것 같아요. 시차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달렸는데 이 부동산의 분위기는 좀 뒤늦게 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떨어질 때도 조금 늦게 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폭락을 했는데 이 부동산 분위기는 뒤늦게 폭락한 느낌이고, 오픈도어도 뒤늦게 폭망을 했기 때문에 요 분위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요거죠.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지금 딱 보면은 얘도 반등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시차가 조금 한 정확하게는 한 1년 정도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2년?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주식은. 근데 2024년도부터 이제 올라갈 생각을 한다면 한 1년 정도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그런 것 같고 주가가 요런 그래프들이 1년 정도의 격차가 좀 있는 것 같고 오픈도어도 보면은 반등을 못 하고 있잖아요. 반등을 이제 다른 관련주들은 지금 반등을 했는데 오픈도어는 지금 반등을 안 한 상태잖아요. 이 반등을 주기가 늦다 보니까 그러니까 1년을 허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치면 이때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도 되는 상황인데 1년을 좀 미리 들어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보니까는 2023년도 초반에 바닥을 찍었잖아요. 근데 이 나스닥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금리의 영향이 있는 뭐 엔비디아도 같이 보면 되겠네. 이때 얘네는 바닥이 좀 더 빨리 왔네요. 카바나를 예를 들어서 바닥이 동시에 왔는데 주기가 1년 정도 늦다 보니까 반등이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 자동차보다 부동산이 요까지 이제 흐름은 비슷하잖아요. 요까지는 영향이 그냥 비슷하게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가다가 여기서부터 반등의 그림이 틀려졌잖아요. 한 8월부터 자동차가 먼저 주기가 온 것 같고 중고차 시장이 네, 부동산은 뒤늦게 올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원래 기본적인 흐름은 주가가 먼저 반등하고 부동산이 뒤늦게 지금 1년 차에 시차를 두고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오픈도어는 그 1년이라는 세월을 사실 버린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 시차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알고 제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1년 동안 딴 기업에 투자했다가 지금 들어갔겠죠? 그거를 시차가 있는지 모르고 진입을 했다가 지금 이런 결과가 난 상황이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좀 더 주기가 빨리 온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이 올라갈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기존의 이제 가치주들은 이미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간 상태고요. S&P 500처럼 바닥을 10월 말쯤에 바닥을 찍고 올라간 상태고
이 주기가 좀 다 기업마다 주기가 좀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정확하게 갈렸기 때문에 심리가 부동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장에서 심리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그래서 뒤늦게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은, 예상은 되는데, 이렇게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안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금 초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주가는 이제 좀 조정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반등의 초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너무 일찍 들어갔다, 이 주기를 좀 알았다면 좀 늦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좀 후회가 되긴 하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것도 언제 경험이 돼서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투자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워낙 주식 투자를 길게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4년차 주린이고요. 제가 좀 감정 변화나 이런 투자 방향들이 바뀌었던 흐름을 좀 보자면 남들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남들을 좀 따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는 결국엔 그것도 다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흐름이 결국 역행을 하려고 했지만 역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막 처음에 입문할 때 잘 모르니까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을 몇 개 사요. 뭐 애플, 마소, 아마존, 뭐 테슬라, 그때 유명했던 기업들을 조금씩 사죠. 한 주, 두 주, 세 주, 뭐 한 주, 뭐 좀 저렴한 거는 뭐 10주, 뭐 이렇게 막 담아요. 그래서 이게 담다 보면 막 플러스 플러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 여기서 또 플러스 된 걸 또 팔아요. 팔아서 이렇게 판 다음에 이제 떨어진 거에 물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물을 막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플러스 된 거를 또 버리고 그 돈으로 또 마이너스 된 거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채우고, 그래서 평단가를 막 낮추려고 막 노력하고, 이 손해 보는 심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물을 탔던 기억이 나고, 이거를 한 6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좀 길게 했죠. 근데 성과가 역시 마이너스였어요. 이게 금액 단위는 크진 않죠. 왜냐하면 1,000만 원 미만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1,000만 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여기서 결국엔 뭐 손절치고 해서 남은 게 또 한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마저 나중에는 결국엔 손절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결론은 마이너스로 되면서 이제 계좌가 점점 쪼그라들죠. 한 뭐 500으로 시작했으면 뭐 한 300 정도 남아 있어요. 요거를 한 6개월 동안 했던 것 같고, 이제 흐름을 바꾸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선 돈 못 벌겠다 싶어가지고 또 막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면 보통 이제는 이제 ETF로 반영을 돌리죠. 지수 투자로 반영을 돌립니다. 요거를 한 1개월 해요. 1개월.
그냥 흔히 말하는 SPY나 QQQ에 일단 사요. 사서 한 1개월 정도 기다려요. 거의 일직선이잖아요. 1개월 동안. 등락폭도 없어요. 여기는 반응도 뭐 저번 주에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했으면 다음 주에 마이너스 살짝 갔다가 그럼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다음 주에 또 상승. 이렇게 돼야 약간의 상승이 있는 건데 이 변화를 겪고 원래 사람 심리가 좀 빨리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래선 또 답이 안 나온다 싶어가지고 한 달 만에 포기하죠. 그 변화는 거의 없어요. 똑같아요. 시든 300이고 쪼그라든 계좌는 똑같고 요거는 답이 없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요 투자는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라고 해서 진입했던 게 세배 레버리지죠. ETF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건 또 지수 투자라 좀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라 그래서 종목을 조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불주라는 데가 있었고 FNGU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TQQQ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시드가 뭐 300이었던 게 막 조금씩 여기저기 돈을 모아서 1000만 원 마통까지 받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2000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뭐 시드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왜 이렇게 커졌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시작가가 뭐 TQQQ를 예를 들면 뭐 91달러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게 고점에서 제가 갈아탈 때쯤에 한 70달러 정도 됐었어요. 싸다 이래가지고 그때 뭐 요때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이게 막 우르르륵 떨어지잖아요. 막 50달러도 갔다가 뭐 40달러 갔다가 더 떨어지겠나 싶었는데 30달러까지 떨어지잖아요. 계속 계속 돈을 붓는 거죠. 막 다 때려 박는 거야. 막 돈을 갖다가. 근데 결국은 얘가 16달러까지 갔다가 폭망을 하잖아요. 여기서 반등을 하는데 이거를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패닉이 오면서 남은 돈을 인출을 해버리죠. 그래서 시드가 결국엔 이자 내는 돈 막 다 포함해서 막 해도 엄청난 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토막을 내고 3천만 원으로 엑시트를 하죠. 들어간 돈은 거의 한 6천이 넘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끌어오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모아놓은 돈은 다 탕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주린이가 투자 방향이 결국에는 백화점 매매에서 이제 ETF로 오잖아요. 요것도 성이 안 차서 3배 ETF에 투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런 흐름이 보통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재미를 또 못 봤잖아요. 재미를 못 봤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끝판 종목인지도 모르고 개별 종목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몰빵이죠.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건지는 진입할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뭐 이렇게 그냥 넣으면 되지 않나? 이 실패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다시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들어간 이 시나리오가 여기서 오픈도어가 들어간 거죠. 여기서 결국엔 시드를 3천에서 1억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계기가 됐고, 여기서 1억이 5억 이상 불려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갖고 존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희망회로 팍팍 돌려서 5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이 상황에서 다시 개별 종목에서 ETF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3배로 다시 여기서 또 돈을 만약에 5억 이상 불렸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 다시 불리고 나서 한 10억 혹은 5억 이상, 이거보다는 일단 재미를 좀 보고 다시 ETF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런 QQQ 변동성이 거의 없는 이 흐름에 결국에는 이 돈을 다시 들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겪어보니까 변동성이 만만치 않다. 아, 이게 힘들다라는 걸 알고 이제 얘가 좀 더 변동성이 낮으니까 좀 더 일로 갔다가 이제 변동성이 아예 없는 걸로 가는 거죠. 결국엔 이것도 주린이의 그 심리 변화가 있을 만한 투자 방식인 것 같고요. 최종은 여기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한 번 더 시드를 불리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할 것 같다. 오픈도어는 5억 이상 만들었을 경우에 엑시트를 할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갑자기 1억이 5억으로 가려면 개별 종목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모멘텀이 급격하게 있을 법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오픈도어가 된 거고, 이 지수 투자는 아무리 3배라 그래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3배라 그래도 좀 천천히 갈 것 같으니까 한 4, 5년 걸릴 것 같고, 얘는 3, 4년 걸릴 것 같고, 그래서 2023년에 들어가면 한 26년도쯤에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고, 얘는 얘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걸려서 이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오픈도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이런 흐름, 모멘텀을 알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주가 변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초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그래프 봤듯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락장을 맺었다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주택 시장도 비슷하게 지금 뒤늦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진, 아니죠. 여기서 반대로 여기가 고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주택 시장은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될 거다. 똑같이. 근데 이 주기가 예상 못했지만 이 사이가 1년 정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뒤늦게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의 흐름이 좀 늦게 온다. 이거는 투자하면서 알게 된 최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비용을 놓친 건데 돈보다 이 시기를 놓친 게 더 안타깝긴 하죠. 하지만 오픈도어가 아니었다면 시드 1호까지 불릴 생각 자체를 안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과 좀 비교해서 비슷한 면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엔 사람들이 많이 개별 조복을 많이 샀다가 ETF로 갔다가 세배 레버리지로 갔다가 개별 종목에 다시 갔다가 다시 거꾸로 가는 그런 현상이 올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 10대에서 투자하는 거랑 20대 투자, 30대 투자, 40대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 이거를 그 4년 차 만에 이걸 모든 걸 겪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답은 지수에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과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수에 투자하는 건 돈을 잃을 수가 없는 투자다 알고 계시고, 개별 종목은 엄청 위험한 돈을 잃을 수도 있는 투자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오픈도어에 진입을 막 한다라고 했을 때 저처럼 이런 변동성을 억지로라도 참고 있어야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급격하게 10% 20%도 맞아봤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1, 2% 마이너스 뜰 때 그냥 빠져나오는 것도 답이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제가 오픈도어로 한 마이너스 50%까지 맞아본 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무조건 사면은 마이너스 50%가 됐었어요. 한 1, 2개월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무조건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원래 시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시드 없이 50%를 또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려면 100%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저는 한 3번 겪은 것 같은데, 지금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4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올라간 상태잖아요. 이거를 견딜 수 있냐라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수로 따지면 최하가 뭐 마이너스 34 정도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거의 공포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이게 그 공포라고 하는 시기의 최대 낙폭인데, 이거는 매일같이 공포다. 매달 한 3개월마다 3달마다 찾아오는 공포다. 그거를 1년 동안 3번을 겪은 상태고, 거의 지수로 따지면 조종장을 넘어선 폭락장이 3번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일반인들이 견딜 수 없는 투자의 크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너무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폭락을 하면은 진짜 멘탈이 날아갑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푹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것도 지지부진하게 올라가잖아요. 뭐 떨어질 때는 푹 떨어졌다가 이게 올라갈 땐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이 회복이
여기서 마이너스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50%가 되면서 이 100% 올라갈 때는 되게 지지부진하게 올라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야 봤자 원점이잖아요. 우리 원점 올라가기도 다시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떨어지면 손해인 게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S&P 500으로만 봐도 이게 떨어질 때 1년이잖아요. 이만큼 올라갈 때 또 1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3개월마다 겪는 거죠. 3달씩 이벤트처럼 겪는 그런 부분이고, 12월에 꼭지었다가 3월에 바닥인 상황. 이 3개월마다 패턴이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투자를 권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올라갈 모멘텀은 충분하지만 그것도 막 이렇게 손쉽게 막 올라가지 않고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변동성을 겪고 올라가야 되는데 잘 견딜 수 있을지 참 의구심이 들 만한 시기인 것 같고요. 다들 잘 견뎌서 1, 2년 정도 더 버틴 다음에 미래의 주가 그래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상을 좀 하면서, 요 2006년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그래프 추세를 보면은 뭐 여기 보이지도 않겠죠. 이쪽 부분에는 앞으로 한 2년 동안 투자함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낮긴 한데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니까 쉽지 않은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 봤고요. 또 이따 저녁쯤에 또 장이 열리니까 좀 있으면 열리겠네요. 제가 지금 녹화를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오늘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네, 또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